강프로입니다. 자, 한전산업 보겠습니다. 한전산업 일단 오늘 9%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 원전 체코 원전 결과가 나왔죠. 나오고 나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양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 양봉은 그쵸? 급락하는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양봉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22평에 근접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두산 에너지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 그렇고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62평을 수렴하거나 이탈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전산업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전은요. 명확하게 성장주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체코의 24조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최종 계약까지 내년 3월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실무자들 이야기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그쵸?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 3월 최종 계약 시점까지 뭐가 되느냐? 지금 하락하는 부분으로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상승폭이 약간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전이 과연 성장주가 왜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실적을 보잖아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그쵸? 이게 다 실적을 기준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지금 실적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전체 실적으로 놓고 보면 분기 실적이 있고 연간 실적이 있죠.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것 같죠. 실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는 건 여기 성장률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전산업은 실제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전 테마에 엮여서 강한 시세를 냈지만, 그리고 지금 원전주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실제로 따져보면 원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죠. 물론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연관이 있을 수 있고, 한전기술이나 한국전력이나 이런 부분과 함께, 그렇죠? 한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과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 그렇죠? 긍정적인 호재거리들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전 사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실제 주가를 보면 원전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히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고, 가격에 맞춰서 움직였을 때 먼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성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성장 관련된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의 투자.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의 방향.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방향이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과 함께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원전 쪽으로 쏠려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중에 원전보다 효율 높은 에너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체 불가능하죠. 굳이 하나 따지자면 수소가 있을 수 있는데, 수소는 원전만큼 아직까지 조금 상용화 시기가 너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지금 원전도 지금 시작하면 10년 걸린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상용화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언가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격을 보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줄로 인해서 먼저 이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뒤에서 호재가 붙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 그쵸? 정부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에서도 원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AI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샘 올트먼까지도 원전 관련된 언급,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원전 관련된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의 투자도 당연히 진행이 되는 거고, 여기 앞서서 정부 정책의 방향, 대안이 없다는 그런 부분, 왜?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럴 부분이니까. 이건 뭐 한국으로 따져도 여야를 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올라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략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한전산업과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 수 있고, 한전산업도 이제 반등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세요.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죠. 그런 결과 36%, 1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고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5% 정도.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죠? 어떻습니까?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 내는 상황. 그쵸? 그리고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하락이 나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크진 않아도 수익 구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대를 보고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치명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물량 분할이나 아니면 어떤 타점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주말 라이브와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와 그리고 주말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식시장은 왜 가격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 그리고 여기 한전산업에 대한 시세,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올라갔죠.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은 가격을 보고 매매에 참여하는 게 맞다. 그 가격을 보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반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적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차트를 어떻게 보세요, 요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한전산업과 같은 경우에 21평을 기준해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확인을 했으니까 매매합시다. 그리고 매매하는 근거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걸 앞과 뒤를 다르게 가자는 겁니다. 원래 어떤 호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종목을 보죠. 그게 아니라 가격을 먼저 보고 여기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그게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리고 주말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특히나 한전산업과 같은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전산업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이용해서 한전산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전산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때 가격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돌려보시면서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